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신년이기 때문에 뭔가 복주머니를 만들어 볼까 고민을 하다가 보다 1년 내내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디자인으로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마침 새로운 부자재가 입고되면서 부자재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조그만한 복조립백을 디자인했어요. 특히 저희 부자재가 블랙, 브라운 위주로 좀 어두운 계열이 많아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요 크림 컬러, 아이보리, 화이트 이런 밝은 컬러로 새롭게 입고를 했고 요 부자재도 골드 위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여름에 좀 산뜻하게 들 수 있는 실버 부자재로 맞춤으로 제작을 해서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보리 컬러가 있으면 이제 봄에 핑크나 민트나 이런 화이트 계열도 매치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있는 부자재니까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실버로 부자재를 가져오면서 아예 메탈 소재의 이런 실버 볼도 같이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일단 핸들과 매치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블랙에는 블랙. 근데 이게 이 연보라 컬러에는 잘 안 어울려서 이렇게 은은하게 펄이 있는 구슬도 같이 들여왔습니다. 부자재가 좀 퀄리티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도 좀 더 캐주얼한 느낌보다는 너무 뜨개 가방 같지 않은 좀 더 기성품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서 요 보리얼 럭스 실과 로미오 실을 합사해서 몸판을 떠줬어요. 그리고 윗부분에는 아무래도 실이 많이 이제 요 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많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기모감이 너무 풍성하게 있으면 뭉친다거나 보풀처럼 보일까봐 윗부분에는 로미오를 단독으로 한 겹으로 사용을 해줬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열어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조여서 복조립백이고 이 고리를 다 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그냥 핸드백으로 드실 수도 있고 숄더백, 크로스백, 특히나 저는 요 버클로 이렇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외투가 좀 이렇게 두터울 때는 이렇게 길게 조절을 해주시고 좀 옷이 가벼워지면은 짧게 해서 숄더백으로 드셔도 괜찮으시고 뭐 크로스백 다 너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서 이 부자재도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가방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준비물 소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 저희가 영상에서는 블랙으로 뜨면은 너무 코가 잘 안 보이니까 연보라색으로 떠줬어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실 보리얼 럭스랑 로미오예요. 각각 2볼씩 들어갔고 색상 번호는 보리얼 럭스는 965번이고 로미오는 54번 사용을 해줬습니다. 각각 2볼씩 들어가는데 이 몸판 부분에는 보리얼 럭스 2볼이랑 로미오 1볼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윗부분 가방 입구 부분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몸판 부분에서는 보리얼 럭스가 다 들어가고 얘를 합사를 해줄 거예요. 로미오를 합사를 해주면서 떠주고 이 윗부분에는 겹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겹인데 이거를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빼뜨기를 해서 마감을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로미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몸판에는 딱 이렇게만 들어가요. 그리고 이 윗부분에는 로미오 사용을 해주고 실이 이 정도 남아요. 로미오가 한 반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몸판은 딱 정해준 규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보리얼 럭스 2볼이 다 쓸 때까지 계속 떠줬어요. 손땀이 많이 크신 분들은 저보다 요 높이가 조금 낮게 나오실 수도 있지만 이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 이렇게
실은 실 소요량에 대한 문의가 종종 댓글이나 이제 문의 글로 올라오더라고요. 한 패키지를 사면은 몇 개가 나오는지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데 이제 정확하게 소요량은 이렇게 2개 사용하고 얘는 전체 다 사용했고 로미오는 요 정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위 필요하고요. 돗바늘이랑 마커도 꼭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줄자는 윗부분에서 잠깐 필요하니까 자도 같이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코바늘은 모사용 9호랑 7호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구슬도 취향껏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구슬은 굴러가니까 제가 잡고 있을게요. 구슬도 취향대로 이제 원하시는 그 옵션을 선택을 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고, 저는 달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핸드메이드 라벨도 이제 선물용으로 하실 거라면은 이런 라벨도 같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이 부자재도 소개를 드릴게요. 핸들 부분이랑 스트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끈, 그리고 조리개, 바닥판 요 구성으로 세트로 판매를 하는데 요 부자재 꼭 필수니까 이것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준비물 소개 마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바닥은 이렇게 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죽 부분은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보강해주는 보강재를 겹쳐서 사용을 해주실 거예요. 요 구멍의 개수가 42개예요. 42개인데 우리는 요 코를 잡아줄 때 42개를 63개로 늘려줄 거예요. 요 구멍이 사이즈가 엄청 크면은 좀 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몸통 뜰 때 사용하는 9호 바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 구멍 부분에 처음 코를 잡아줄 때는 7호 바늘을 사용해 줄 거예요. 7호 바늘은 이렇게 잘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쑥쑥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여기 한 구멍에 2코 넣어주실 때는 이미 한 코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뻑뻑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서 잘 넣어주세요. 이 몸판 부분은 보리얼 럭스랑 로미오를 한 겹씩 사용을 해줄 거예요. 보리얼 럭스 안쪽에서부터 빼줄게요. 이렇게 2개를 겹쳐서 사용을 해줄 거예요. 7호 바늘로 이렇게 구멍에서 이제 코를 잡아주는 이 부분은 7호 바늘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모든 코를 다 같은 한 코씩, 2코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코로도 떠보고 2코로도 다 늘려서 떠봤는데 그 중간이 딱 적당하다고 느껴져서 첫 번째 코는 한 코, 그 다음 코는 늘려서 2코, 그 다음 코는 한 코, 그 다음 코는 늘려서 2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가방 밑판 사이즈는 정해져 있지만 저의 코의 게이지, 제가 좀 쫀쫀하게 뜨는 편이어서 요거는 몇 단 떠보시고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하시면은 요 개수는 바꾸셔도 돼요. 이게 절대적인 게이지 그런 개수가 아니니까 요거는 조절을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시작은 어디서 하든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은 요런 중앙 부분, 잘 보이는 부분보다는 이런 사선이나 아니면은 옆선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게 덜 도드라지겠죠. 근데 어차피 이게 약간 좀 기모감이 이렇게 풍성한 애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시작을 해줄게요. 우선
빼서 한번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기둥삿을 안 만들어 줄 거예요. 그냥 얘는 계속 달팽이처럼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끔 할 거예요. 원래 기둥삿을 세우고 쭉 뜨고 빼뜨기 하고 또 기둥삿을 세우고 쭉 짧은뜨기 뜨고 빼뜨기 하고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어서 한 코 잡아주고 요거를 감싸면서 떠줄게요. 다음 코는 두 코. 하나, 똑같은 자리에 다음 코는 한 코, 다음 코는 두 코, 하나, 둘, 그 다음 코는 한 코, 그 다음 코는 두 코, 하나, 둘, 이렇게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이렇게 쭉 짧은뜨기를 둘러줄 거예요. 어차피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실을 숨기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쪽에 두고 뜨고 있어요. 근데 정말 꼼꼼하게 섬세하게 뜨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실을 이렇게 뒤편에 놓고 숨기시면 더 완벽하게 숨겨지겠죠? 이렇게 놓고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이렇게 한 코, 두 코 요거를 21번을 반복해 줄 거예요. 그러면 코수가 이제 42코에서 63코로 돼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반복해서 둘러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렇게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해서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한 코로 끝났다. 그럼 어딘가 빼먹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뭐 무늬가 들어가는 그런 규칙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올라갈 때 요 코를 다 잡아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코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겁내실 거 없이 형태만 나오면 되거든요. 이게 뭐 한두 코 빠진다고 해서 크게 규칙이 깨지거나 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 느끼실 거 없이 편안하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코 잡는 부분에서는 구멍의 사이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호 바늘을 사용했지만 이제 바늘을 바꿔서 9호 바늘로 이거 9mm가 아니라 9호 바늘이에요. 9호 바늘은 5.5mm입니다. 바늘 바꿔서 여기 빼뜨기 같은 거 없고 기둥사슬도 안 세우고 그냥 쭉 간다고 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쭉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코가 진짜 명확하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첫 단이 특히 어려운 게 뭐냐면 7호 바늘로 해줘서 요 짧은뜨기의 머리가 7호 바늘 사이즈에 맞게 떠져 있죠. 근데 여기서 9호 바늘을 넣으려고 하면 당연히 뻑뻑한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첫 단은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요 샘플 블랙으로 떴을 때는 진짜 코가 아예 안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연보라색으로 뜨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코가 보이는데 블랙으로 뜨시는 분들, 좀 어두운 색으로 뜨시는 분들은 코가 보이는 게 아니라 만져서 촉감으로 만져서 여기가 들어가네? 그럼 거기에 찔러주셔야 돼요. 코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밝은색 뜨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점선처럼 짧은뜨기에 머리가 보일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냥 쭉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쭉 둘러서 이 초반 부분까지 떠주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높이가 있는데 여기 부분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시죠? 여기서 시작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는 짧은뜨기만큼의 그 높이가 있는데 여기는 이 짧은뜨기 한 단은 덜 떠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부분 그냥 무시하시고 여기도 똑같이 뺑 둘러서 계속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계속 떠주세요. 근데 보시면 이 부분에도 여기는 지금 짧은뜨기 한 단 떠주고 이제 두 번째 단을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근데 떠주지 않은 단은, 그러니까 1단만 떠준 데는 낮고 이 부분에서는 한 단 더 쌓아 올려서 이렇게 높이가 높아졌죠. 이게 지금 우리는 한두 단만 떠줬기 때문에 굉장히 도드라져 보여요. 근데 이게 점점, 이 방향이 아니죠? 이렇게 올라가서 떠주다 보면은 지금은 요거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보이지만 높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랑은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별로 신경이 안 쓰이신다 싶으시면은 굳이 마커 표시를 해두면서까지 이렇게 둘러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더 완벽하게 높이를 맞추고 싶다 하시면은 요 시작한 부분에서 끝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마커를 표시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코가 한두 개씩 없어지는 건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전체 코에서 여기 처음 잡아준 코에서 한두 코 없어지는 게 괜찮다는 의미지, 매 단마다 한두 코씩 없어지는 거는 문제가 돼요. 매 단마다 없어지면은 점점 호리병처럼 이렇게 좁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요 코가 줄어드는 게 좀 불안하다, 아직 좀 미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규칙을 만들어서, 저희가 63코로 늘려준 거니까 3코에 한 개씩은 너무 좀 빽빽하겠죠. 7코에 한 개씩, 9코에 한 개씩 이렇게 마커 표시를 해두시면서 매 단마다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서 이걸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 보리얼 럭스를 두 볼을 다 소진할 때까지 계속 올려줄 거예요. 그럼 두 볼 소진할 때쯤에 이제 요 로미오실도 한 볼을 다 쓰겠죠. 그러면 요 로미오실 보리얼 럭스 잘 합쳐서 실 연결해 주시면서, 근데 매듭 묶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과 실을 감싸면서 매듭을 지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기모감이 풍성한 실이기 때문에 겹쳐서 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안쪽에서 매듭 묶어서 해주시면은 이 안쪽에서는 진짜 잘 안 보이거든요. 잘 숨겨지는 좀 기모감이 풍성한 실이기 때문에 이 보리얼 럭스 두 볼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떠줄게요. 요거 다 뜨고 한 볼 더, 그냥 단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짧은뜨기 끝까지 위로 쌓으면서 둘러주시면 돼요. 근데 방향이 지금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뒤집어서 뜨지 마시고, 우리는 가방 이렇게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도자기로 이렇게 쌓듯이 이렇게 해서 9호 바늘로 보리얼 럭스 두 볼 요거 같이 합사해서 떠주셔야 돼요. 요거 보리얼 럭스 기준으로 두 볼 떠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리얼 럭스가
다 끝날 때까지 떠주는데 저는 로미오가 더 먼저 끝났어요. 여기서 보리얼 럭스 부분이 뭐 조금이라도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여기서 로미오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최대한 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적게 나왔으면 좋겠어서 이 정도는 이제 몇 코 안 나오니까 뭐 해봤자 한 단 정도니까 저는 그냥 잘라주도록 할게요. 검은색 샘플을 뜰 때는 보리얼 럭스가 먼저 끝났는데 이번에는 로미오가 먼저 끝났어요. 실이 이제 몇 센치 정도는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끝나는 실에 맞춰서 잘라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해요. 이렇게 마지막엔 그냥 이렇게 빼뜨기 해줄게요. 빼뜨기 해서 단수를 딱 맞춰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꼬리 실이 흔적이 보이죠? 이게 여기 있다는 거는 잘 보이세요? 이쪽 방향에 있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을 이렇게 감싸면서 떠줘서 여기서 끝난 거잖아요.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라 요 전에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실을 꼬리실을 이렇게 감싸줬기 때문에 꼬리실이 지금 여기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겠죠. 더 단수에 딱 맞춰서 뜨고 싶으신 분들은 아예 이 시작 부분 이렇게 쭉쭉쭉쭉 타고 올라가서 뭐 이 부분에서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기는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티가 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안쪽에서 이렇게 돗바늘 마무리를 해주고 위에 부분은 이렇게 지금 검은색이라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얘가 보시면 여기서 코를 주워서 뜨는 게 아니라 요 안쪽에서 시작을 해요. 그건 여기서 뜨는 게 아니라 요 안쪽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안쪽에서 이렇게 코를 잡아서 가닥을 넣고 이렇게 안쪽에서 잡아서 뜨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이중으로 겉에서 봤을 때 이중으로 보이게 돼요. 이게 블랙이라서 잘 안 보여서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이게 디자인을 좀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번거롭지만 약간 소재를 바꿔주듯이 소재도 바꿔주고 바늘 사이즈도 다르게 해줬어요. 지금 9호로 이 몸통 부분 떴었잖아요. 이제는 7호 바늘로 바꿔줄게요. 7호 바늘 우리가 요 처음 코 잡을 때 사용해줬던 바늘이에요. 요거 가지고 이제부터 로미오 단독으로 갈게요. 실 안쪽에서 이렇게 뽑아주세요. 어디서 시작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 웬만하면 이런 센터 쪽은 피해서 시작을 해주세요. 옆면에서 시작을 해주시는 게 더 매끄럽게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끝난 부분에서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반대쪽 옆면에서 시작해 주시는 게 더 자연스럽게 분배가 되니까요. 저는 여기서 시작을 해줄게요. 이렇게 뒤집어서 원래는 이렇게 넣어줘야죠. 근데 얘 말고 요 아래 아마 잘 넣어야 하는 구멍이 아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주워줄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해줄게요. 실을 한 가닥 가져와 주시고요. 여기서 시작하면은 풀릴 수 있으니까 매듭을 짓는 개념으로 한번 이렇게 빼서 얘를 잡아당겨 줄게요.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그냥 여기서 얘랑 우리 그냥 평범하게 매듭 묶듯이 이렇게 묶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요 윗부분에도 기둥사슬이라든지 빼뜨기 없이 그냥 달팽이 집처럼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둥사슬 없이 옆에 보시면 코를 짧은뜨기가 이렇게 V자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맨 위에 이렇게 머리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요 실 기모감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쪽에도 뒤져보면은 V자 있고 가로 선이 보여요. 요 선을 일자로 쭉 주워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여기 주워주고 그 다음에는 요 옆에 주워주고 그 옆에 이렇게 쭉 주워주시면 돼요. 이쪽에도 주워줄게요. 이게 잘 안 들어가요. 한 코 한 코 좀 신경을 쓰면서 주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구호 바늘을 써주시는 게 좋은데 구호 바늘이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서 7호 바늘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쫀쫀하게 말고 좀 여유롭게 떠주세요. 7호 바늘로 너무 쫀쫀하게 뜨면은 이 부분이 확 줄어드는 느낌이 드니까 이 부분 조금 여유롭게 떠주세요. 그 옆으로 가서 또 이렇게 코가 바로바로 안 들어가니까 손톱으로 약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쭉쭉쭉 옆으로 한 바퀴 둘러줄 거예요. 둘러주다 보면은 저희가 기둥코를 쌓아주고 짧은뜨기로 쭉 둘러주고 반대쪽에서 빼뜨기를 해주고 또 기둥코를 쌓아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단과 단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1층, 2층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식으로 단과 단이 명확하게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뱅 둘러서 돌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안쪽에서 잡았을 경우에 끝난 부분이라든지 어느 순간 어긋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생겨도 당황하지 마시고 어차피 티가 잘 안 나요. 그러려고 안쪽에서 줍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모감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틀려도 정말 티가 잘 안 나요. 엄청 치명적으로 막 몇 코씩 빠뜨리고 이러시는 게 아니면은 부담 가지실 거 없이 여기 안쪽에서 쭉쭉쭉쭉 이렇게 한 코, 여기서 한 코 이렇게 가로선대로 이렇게 주워서 이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단 차이가 나는 부분 여기까지 한 코에 한 개씩 느슨하게 7호 바늘로 쭉 떠주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단이 매끄럽게 끝나는 매끄럽지 않게 끝나는 부분이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돗바늘로 정리를 아직 안 해준 상태예요. 여기 안쪽에서 코를 다 연결해 주시고 나서 돗바늘 정리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시면 안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까지는 이렇게 한 단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넣어주세요. 이 옆에서부터는 여기 이렇게 턱이 지기 때문에 이 바로 옆에 있는 애를 줍는다면은 바로 여기가 돼버려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바로 옆에 있는 코로 주워주면은 라인이 이렇게 옆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한 단 내려서 이 아랫부분에서 주워주시면 돼요. 방금 코가 나온 이 부분에 바로 옆 가로선은 얘지만 그럼 안쪽에서 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 내려가서 여기서 주워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줍는 게 아니라 한 단 내려가서 여기서 주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코부터는 또 똑같이 옆에 있는 이 가로선을 계속 주워줄 거예요. 주울 때 보리얼럭스 한 겹, 로미오 한 겹 이렇게 둘 다 주워주셔야지 좀 더 탄탄하고 깔끔해요. 쭉 둘러서 처음 이 로미오 실을 연결해줬던 이 부분까지 쭉 주워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떠줬어요. 그럼 처음에 시작했던 코랑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단 차이가 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미 실 끝내준 부분에서 단 차이를 없애줬죠. 이렇게 계단져 있는 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꺾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사슬과 빼뜨기 없이도 일직선으로 딱 만났어요. 제가 짧은뜨기를 뜨면서 코스를 세어봤는데 우리가 63코로 이 짧은뜨기 몸판을 계속 반복을 해줬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63코가 되어야 돼요. 7호 바늘로 계속 떠줄 거예요. 바늘을 7호 바늘로 바꿔줬기 때문에 그리고 실도 2겹 쓰던 거를 1겹으로 써주기 때문에 같은 코스로 63코로 쭉 떠주는데 바늘도 적어지고 실도 얇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더 얇아질 거 아니에요. 위에 통이. 그렇기 때문에 코스를 늘려줄 거예요. 이 부분과 이제 쭉 요 둘레가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코스를 늘려줄 건데 63코를 84코까지 늘려줄 거예요. 어떤 규칙으로 늘려줄 거냐면은 짧은뜨기를 그냥 1코, 2코 떠주고 요 3번째 코는 짧은뜨기를 2코 늘려뜨기를 해줄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기둥사슬 없이 바로 다음 코로 진행을 해줄게요. 그래서 짧은뜨기를 하나, 다음에 둘 떠주고 3번째에서는
하나만 떠주는 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이걸 계속 반복해 줄 거예요. 하나, 그 옆에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 둘. 그래서 한 코, 한 코, 두 코. 한 코, 한 코, 두 코. 63이면은 3의 배수잖아요. 이렇게 세 코가 있을 때 한 코, 한 코, 두 코. 이렇게 늘려주는 거를 63코면은 세 번씩 21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코, 한 코, 두 코 요거를 21번을 반복해 주면은 이제 84코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해줄 거예요. 요 시작한 부분까지. 하나, 하나, 얘는 한 코에 이렇게 두 개. 마커로 표시를 해두셔도 되고 어차피 우리 이렇게 꼬리실이 있잖아요. 아직 정리를 안 해줬으니까 꼬리실 있는 부분에 보면은 여기에 보이세요? 이렇게 한 코에 구멍 하나에서 짧은뜨기 두 개 나온 부분. 그럼 1, 1, 2 해줬으니까 여기가 1, 1, 2.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줬다는 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서 두 코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1, 1, 2 해줬으니까 한 바퀴 돌리고 나면은 1, 1, 2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쭉 둘러줄게요. 요 실이 나오는 부분까지 112, 112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서 84코를 만들어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부분, 이 로미오 꼬리실이 있는 부분까지 돌아와줬어요. 이렇게 112로 끝났고 이제 63코에서 84코가 되었어요. 이 부분부터는 바로 옆 코를 보시면은 한 코, 한 코 보이시죠? 한 코, 한 코, 두 코 이렇게 딱 맞게 만들어줬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를 짧은뜨기로 둘러주고 나서는 이 뒤로는 원래 같으면은 요 옆에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질감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게 잘 안 보이죠? 이랑뜨기로 해줄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머리 부분이 이렇게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요 앞부분은 놔두고 뒤에 있는 한 가닥만 주워줄 거예요. 원래대로라면은 여기에 넣었지만 지금부터는 이랑뜨기로 편물 느낌, 그 질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뒤에 있는 요 한 코만, 한 겹만 떠줄게요. 이렇게 한 겹만 떠서 짧은뜨기 똑같아요. 이랑뜨기가 별거 없어요. 그냥 뒤에 한 겹만 넣고 똑같이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옆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이어나가 줄게요. 왜 지금부터 이랑뜨기를 해주냐면 처음에 이 안쪽에서 짧은뜨기로 가로선 주워줬을 때요. 이 부분 주워주는 부분이랑 방금 저희가 코 늘림 해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는 어차피 요 몸통 부분에 이렇게 가려져서 굳이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반 짧은뜨기 그리고 늘려뜨기로 주워줬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게 이제 가려지는 부분이 끝나고
이제 안쪽에 로미오 단독으로 뜨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어서 여기서부터 디자인을 넣어줄 거예요. 이랑뜨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이랑뜨기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원래 2겹을 주워줬는데 뒤에 1겹만 주워주면 이렇게 1겹을 주워주고 나면 앞에 남은 1겹이요. 떠주지 않은 1겹은 이렇게 점점점점 선으로 보여요. 제가 이번에는 이랑뜨기 안 하고 일반 짧은뜨기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2겹을 다 주워줘 볼게요. 이렇게 2겹을 다 주워주고 나면은 차이점이 뭐냐면 2겹 다 주워주니까 1겹이 여기 남아있지 않잖아요. 얘는 1겹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남는 거고 2겹 다 주워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선이 없어져요. 그래서 요 깔끔하게 그냥 해주시는 게 좋다 하시면은 그냥 짧은뜨기로 해주셔도 되고 샘플과 동일하게 이렇게 이랑뜨기로 선이 남는 게 좋다 하시면은 이렇게 뒤에 있는 1겹만 주워서 이렇게 쭉 떠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쭉 떠주시고 반대쪽에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달라지는 거 없어요. 여기서도 계속 뒤에 있는 1겹 계속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지 하실 거 없이 그냥 이 부분에서 똑같이 이렇게 주워주시면 돼요. 뒤에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쭉쭉쭉 주워서 보시면 얘가 겹이에요. 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 로미오 단독 부분이 8cm가 될 때까지 이랑뜨기로 계속 둘러주세요. 어차피 기둥사슬이랑 빼뜨기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쭉 8cm 될 때까지 뺑 둘러서 떠주시고 8cm 되면은 이걸 반으로 접어서 이 부분이 겹으로 되게끔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8cm 만들고 반으로 접어서 빼뜨기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 8cm 쭉 뜨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략 8cm 정도를 떠주고 돌아왔어요. 보시면 완성했을 때 이 부분이 4cm 정도 나와요. 이 8cm를 반으로 접으면 4cm가 되겠죠. 그래서 겹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싶어서 얘를 이렇게 복조리로 이렇게 오므렸을 때 이 겹이 프릴처럼 생기는 모양을 디자인하고 싶어서 얘를 일부러 겹으로 떠줬어요. 이제 안쪽으로 바느질을 해줄 때는 돗바늘을 이용해서 바느질을 해주는 게 아니라 빼뜨기로 안쪽으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짧은뜨기로 하게 되면은 단의 높이가 생기기 때문에 빼뜨기, 단의 높이가 없는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느슨하게 이렇게 풀어주고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짧은뜨기, 이랑뜨기 이렇게 편물을 앞면, 뒷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통형으로 계속 떠줄 경우에는 완전하게 수직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이게 약간 비스듬히 기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완벽하게 연결하고 싶으신 마음에 이제 요 코를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가 시작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은 요 코랑 요 코가 그렇게 이렇게 카메라의 각도가 정확하게는 안 잡히는데 이렇게 수직이 아니에요.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이 요 코는 아니거든요.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게 정상이에요. 딱 맞게 뜨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울어졌다고 해서 잘못 뜨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랑 무작정 여기랑 딱 1대1로 맞는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약간 뒤틀려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강박으로 이제 여기 코랑 맨 아래 있는 코랑 같은 머리가 같은 부분에서 만나도록 할 거야 라고 강박을 가지시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안쪽으로 접었을 때 맞닿는 부분, 결국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 예쁜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접었을 때 이렇게 접으면 울지 않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접었을 때 안쪽에 맞닿는 부분, 그 부분에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살짝 뒤집어서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연결을 해줘야 되냐면 보시면 이렇게 가로선, 박음질 선처럼 이렇게 점선이 보이죠.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우리가 전에 요 이랑뜨기를 해주기 전에 짧은뜨기로 요 안쪽에서 코를 주워서 요 로미오 한 겹으로 이렇게 주워서 연결해줬던 거 기억나세요? 이 부분에서 코수가 이렇게 늘림을 해줬던 부분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늘림을 해준 부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완성됐던 부분은 맨 아래쪽에 있는 코수랑 달라요. 이 아래쪽은 63코고 여기서 늘려줘서 84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부분은 63코 부분이고 이 윗부분이 84코 부분이에요. 표시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안쪽에서 봐도 이렇게 한 구멍에 2개씩 나온 부분이 보이죠? 우리가 주어야 하는 가로선이 요 부분 선을 주우면은 요 가로 점점점점 요 가로선이 6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줍다 보면은 당연히 뭔가 모자라고 울면서 주어지겠죠. 근데 요 윗부분, 이 윗부분에서 주워주시면은 코수가 딱 맞게 주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쪽 방향에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요 라인 쭉쭉쭉 타고 보시면은 이제 얼추 보이실 거예요. 맨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요 방향에서 봤을 때 아래쪽, 뒤집어서 보니까 맨 위쪽이겠죠. 맨 위쪽에 있는 점선 말고 그 아래에 있는 요 점선을 주워주시면 됩니다. 실을 오른쪽으로 둘게요. 오른쪽으로 두고 여기에 그냥 찔러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사슬, 이렇게 짧은뜨기의 머리를 이렇게 2가닥 다 주워도 되고 이랑뜨기 하듯이 한 가닥만 주우셔도 돼요. 너무 헷갈리고 복잡하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뒤쪽에 있는 한 가닥만 주우셔도 되고 저는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2가닥 다 주워줄게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얘가 좀 자연스럽게 잡힐 것 같아요. 여기에 안쪽에 찔러서 넣어줄 거예요. 얘가 자연스럽게 푹 들어가지 않는 게 당연해요. 코가 아닌 부분을 주워주는 거니까 억지로 주워주는 거잖아요. 안쪽에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코 한 코 엄청 자연스럽게 쑥쑥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게 정성스럽게 돗바늘이나 손톱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한 코 한 코 주워주시면 돼요. 그 옆에 보시면 지금 이 실을 잡아당겼을 때 얘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방금 얘는 우리가 주워준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실을 움직였을 때 실이 움직이는 부분, 앞에서는 얘, 뒤에서는 이쪽이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은 이미 한번 거쳐간 부분이니까 그 왼쪽에 있는 부분, 왼쪽에 있는 부분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옆에 여기에 넣어주시고 그 뒤에서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는 이미 거쳐가네요. 이미 끝나내고 그 옆에 있는 점선, 가로선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넣어볼게요. 이미 얘는 제가 좀 늘려놨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바늘을 끼우실 때는 실이
움직이는 부분이 앞으로 오게끔 넣어주셔야 돼요. 움직이는 부분이 앞으로. 여기서 한 코 주워주시고 뒤에서 이렇게 한 코 주워주시고 해서 이렇게 빼뜨기. 빼뜨기는 힘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너무 짱짱하게 하면은 이 부분이 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힘을 좀 풀어서 해주세요.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움직이니까 얘는 이미 지나간 코죠. 여기 약간 들려 있잖아요. 잡아당겼을 때. 그럼 그 옆에 그리고 요 뒤에도 여기는 이미 지나간 부분이고 그 옆에 있는 부분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짧은뜨기예요. 이거 아니고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요 전체 코수가 84코인데 84코로 내가 딱 맞게 할 수 있는지 확신이 안 든다 하시면 처음부터 마커 표시를 해두셔도 돼요. 이렇게 바로 쑥쑥쑥 넣는 게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움직이는 코잖아요. 여기에 넣어준 거죠.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얘를 다음에 주워줘야 해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실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 말고 얘를 주워주셔야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는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5코에 한 번씩 해주셔도 되고 진짜 너무 불안하다 하시면은 3코에 한 개씩 해두셔도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5코에 한 개씩 이렇게 마커를 표시해 줄게요. 하나, 둘, 셋. 보시면은 이 늘림코 해준 부분은 약간 촘촘하게 두 코가 돼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늘려줬으니까. 요것도 이걸 2개를 한 개로 묶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각각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게 5번째 코예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쭉 둘러주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표시를 하실 때는 조금 하고 이렇게 조금 주워주고 다시 뜨고선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진짜 불안하시면 아예 처음부터 마커를 넉넉하게 준비해서 다 표시를 해주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일 수 있어요. 정말 초심자이시고 너무 불안하다 하시면. 그리고 마커가 만약에 부족하시다면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거실 필요 없으시고 이제 이렇게 풀어서 한 번에 묶어서 전체 다 표시하시고 싶으신데 마커가 부족하다 하시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1대1로 느슨하게 7호반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느슨하게 한 바퀴를 쭉 둘러주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는 좀 손톱으로 해도 잘 안 늘어나는 애는 이렇게 돗바늘로 계속 이 코 부분 구멍을 확장시켜주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 여기서도 이렇게 해주고 잘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 이 부분은 뭐 정석 이런 거 없이 어차피 안쪽에 숨겨지는 부분이니까 편안하게 마무리해주세요. 네, 다만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실이 밖으로 이렇게 숨겨주시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숨겨지는 부분 요 안쪽 라인에서 해주시면은 어차피 덮어지니까 티가 덜 나겠죠. 해주시고
저는 로미오 실을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해줘서 이렇게 돌아서 똑같은 부분에서 끝났어요. 이게 다른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얘를 반으로 접어서 빼뜨기 하기 전에 아예 단수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시작한 부분에서 끝내셔도 되고, 사실 한 단 정도는 어차피 반으로 접히기 때문에 조금 어긋나서 여기서 시작했지만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해도 크게 티는 안 나요.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난 김에 얘를 그냥 한 번 더 묶어줄게요. 이렇게 매듭 지어주고, 이 실도 그리고 우리 보리얼 럭스 마무리해줬던 부분 얘도 실 정리해줄게요. 이렇게 벌어지는 것보다는 얘가 이쪽 방향으로 되는 게 더 매끄러운 느낌이죠. 그냥 보시면은 이 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냥 이 실이 나오는 부분 여기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서 요 안쪽으로 숨겨줄게요.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티 거의 안 나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남은 실이 길이가 잘 안 맞아서 저는 이 제일 짧은 로미오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고 돗바늘 정리 마무리 해줄게요. 이 부분도 마무리가 예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양쪽에 있는 이 디링을 달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 사이드에 있는 부분에 디링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디링 달 때 요 양쪽 사이드 부분에 달 건데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딱 사이드 부분이 어딘지 보셔도 되지만 저는 요게 블랙이라서 진짜 잘 안 보이는데 복조리 요 끈이 통과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커 표시를 다 해서 정확하게 나누셔도 되고, 이게 진짜 너무 머리가 아프고 자연스럽게 그냥 구겨지게 이렇게 나눠지는 느낌이 좋다 하시면은 반 접어서 양 사이드에 디링 달아주시고 그냥 눈대중으로 넣어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마커로 다 표시를 해서 숫자가 딱 떨어지게 나누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게 84코잖아요. 이 부분이 84코고 저는 그냥 코 수를 다 세어가면서 나눠줬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바닥판의 구멍에 이렇게 가운데 있는 요 두 개, 여기가 딱 가운데겠죠. 여기로 타고 올라가서 코스 모양대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시면은 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고 요 반 접은 부분, 이 부분을 사이드로 딱 중심으로 잡아놓고 여기서부터 바로 옆에 코를 1, 2, 3, 4, 5, 6, 7 일곱 번째 코에다가 마커 표시, 요 마커 옆에 있는 1, 2, 3, 4, 5, 6, 7 부분에다가 또 마커 표시, 이렇게 해서 84코를 7코씩 이렇게 나누면은 마커가 12개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12개를 해주시고 마커가 모자라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실로 표시를 하셔도 되거든요. 돗바늘에 이렇게 꽂아놓고 통과해서 실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얘는 엄청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커가 빠질 위험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 사이로 통과를 해줄 거거든요, 끈을.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다 해주세요. 그리고 요 사이드 부분에 디링을 달아줄게요. 디링은 요 부자재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트랩 부분에 2개가 다 같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서 로미오를 돗바늘에 이렇게 이 정도 실을 걸어주고 이 실 양은 그냥 넉넉하게 이렇게 걸어줬어요. 여기가 딱 가운데예요. 보시면 요 디링 아래에 끈이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짝 붙여서 달아주지 마시고 끈은 이제 이렇게 구멍이 듬성듬성 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커를 표시해줬던 겉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점선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와 있는 요 바로 윗부분, 요 점선 라인 여기에 달아줄게요. 근데 여기 요 코 하나에만 의지해서 달면은 너무 불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3코를 다 감싸면서 하나, 둘, 셋 요 3개의 박음질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이즈가 이렇게 보면은 요 3코랑 얼추 맞거든요. 그러면은 네, 바느질을 저는 요 가운데서 해주고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해서 다시 가운데서 만나는 식으로 해줄게요. 우선은 요 마커를 빼주겠습니다. 뒤집어서 위치만 대략적으로 잡아두고 그냥 편안하게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그 옆에 코로 가운데에 먼저 고정을 해두고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하고 다시 가운데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정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잖아요. 가방 안에 넣은 그 소지품 무게를 온전히 다 이 부분에서 힘이 받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요만큼 와줬어요. 그리고 다시 이쪽 방향으로 가지고 여기까지 바느질 해주고 다시 가운데로 돌아와서 얘랑 매듭을 처음 시작했던 실이랑 매듭을 져주면서 끝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평범한 바느질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넣었다가 이쪽으로 감싸서 푹 넣어주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넣어주고 너무 평범한 바느질이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반대쪽까지 해서 지금 이 방향에서 이렇게 꼬매주고 다시 이쪽 방향으로 꼬매주면서 여기까지 와서 가운데까지 돌아와서 이 매듭 부분까지 매듭 짓는 부분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계속 꼬매주세요, 같이. 이렇게 가운데까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매듭실은 그냥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별거 없어요. 그냥 코바늘로 안쪽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만났잖아요. 안쪽에서 단단하게 매듭을 져줄게요. 이렇게 한 번 묶어주고 한 번 더 이렇게 2번 묶어줄게요. 그리고 안쪽에서 돗바늘로 마무리해서 잘라주고 돗바늘 마무리 해서 잘라줄게요. 이쪽 방향에 이렇게 디링 달아줬고 이 반대쪽에도 똑같이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디링을 다 달아줬어요. 그리고 요 조리개 요 끈을 넣어줄 건데 우선 요 조리개 부분을 빼줄게요. 빼서 잠시 빼두고 얘로 이렇게 마커 사이를 지나가면서 잘 조여지게끔 우리가 분배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커 표시를 해뒀잖아요. 보통은 조리개가 이제 이 전면 부분에서 이렇게 조여지지만 제가 디자인한 건 옆부분에서 조여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옆부분에서 이렇게 조여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끈의 시작과 끝이 옆부분에서 나와야겠죠. 그래서 옆부분, 이 디링 부분에서 넣어줄 건데 보시다시피 디링 아랫 라인에서 넣어주고 한 바퀴 쭉 둘러주고 아랫 라인에서 나와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블랙으로 하면 잘 안 보이니까 얘랑 똑같이 얘를 끼워주고 나서 이제 다 끼워진 후에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빼세요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다 끼워 놓고 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끼우는 라인은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요 아랫 라인 보시면 우리가 코 줄 때 이 부분에서 이제 늘림을 해줬잖아요. 늘림을 해준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구멍이 유난히 큰 단이 있어요. 딱 봐도 이쪽 라인이 구멍이 커 보이죠. 이쪽 라인으로 통과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끈을 끼워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반쪽, 이렇게 앞쪽 면을 끈을 다 넣어줬어요. 반쪽만 해서 우선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넣어줬거든요. 디링이 양옆에 달린 디링의 가로 길이가 요 가로 선이 3개만큼이라고 했잖아요. 요 선 하나, 둘, 셋, 3개만큼의 폭이라고 해서 가운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한번 왔다 꼬매주고 이쪽으로 한번 꼬매주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서 매듭을 묶어주고 숨겨준 상태죠. 그러면은 요 3코 중에서 이쪽에 있는 코에서 들어가서 한 바퀴 두르고 요 가운데 코는 비워두고 이쪽 코에서 조리개 끈이 나올 거예요. 우선 여기에 넣어줬어요. 그 다음은 요 첫 번째 마커와 두 번째 마커 사이에 요렇게 뒤쪽에서 통과를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디링의 시작코에서 넣어주고 뒤쪽에서 첫 번째 마커, 두 번째 마커 사이로 통과시켜줘요. 그리고 앞부분을 지나서 이번에는 두 번째 마커, 세 번째 마커 사이를 넣어줄 거예요. 넣어주는 구멍은
이렇게 누가 봐도 유난히 이렇게 큰 구멍이 큰 단 마커와 마커 사이 넣어주고 다시 마커와 마커 사이에서 나와주고 넣어주고 나와주고 나와줄 때는 이제 반대쪽에서는 요 편안하게 그냥 요 디링이 마커다 생각을 하시고 디링과 요 마커 사이에서 나와주시고 디링과 마커 사이에서 다시 들어가 주시고 제가 이 부분은 마커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실로 표시를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 실도 마커라 생각을 하시고선 봐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좀 가져와서 디링 바로 아래 부분에는 이렇게 끈이 안쪽 말고 겉에 부분에서 지나는 게 맞아요. 저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디링 옆에서 들어가서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그리고 디링 부분에서는 앞으로. 디링과 디링 사이에 이 중간에는 앞으로 나온 끈이 2번 나오는 게 맞아요. 여기서 마커와 마커 사이, 이거 마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마커와 마커 사이에 얘와 얘 사이에 뭐 요 정도에서 나와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서 끈이 나와줄게요. 구멍이 워낙 크니까 뭐 바늘이나 다른 도구를 이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다만 꼬이지 않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그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쪽 부분이 마커였죠. 마커와 마커 사이 요쯤에 넣어줄게요. 반대쪽도 옆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쯤이 가운데가 되겠네요. 반대쪽에도 마커 마커 사이 넣어주시고 이쪽에서는 마지막 마커가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끈을 넣어줬던 부분 그 옆에 구멍 여기로 나올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에요. 디링 중앙에 있는 구멍은 비워져 있고 그 구멍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끈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번 조여볼게요.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모양이 복주머니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까 빼놓은 조리개를 넣어볼게요. 조리개는 이 박음질 되어 있는 부분이 윗부분이에요. 이거를 넣었을 때 이게 이렇게 위로 나오는 게 예쁘지 이 박음질 부분이 뒤로 가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마커 표시해뒀던 것들은 다 빼줄게요. 블랙에는 이런 블랙 구슬이랑 은색 메탈 구슬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얘를 넣어주기 전에도 매듭을 한번 지어주고 메탈 구슬 한번, 블랙 구슬 한번, 매듭 지어주고 메탈 구슬 한번, 매듭 한번 이런 식으로 법칙이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구슬이 이 부분에서는 안 움직였으면 좋겠어. 아니 이 부분에서는 이 매듭을 구슬처럼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취향에 맞게끔 각자의 취향대로 매듭을 져주시면 돼요. 요거는 정말 정답이 없고 취향대로 묶어주시면 되는데 요 가방에는 이런 블랙블랙한 느낌은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은은하게 광이 나는 구슬로 준비해줬어요. 얘는 이렇게 사이즈별로 제일 큰 애랑 중간 애랑 작은 애랑 이렇게 준비해줘서 요 사이즈에 맞게 잘 넣어볼게요. 전 얘는 꼭 넣고 싶어요. 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거 넣고 싶고 얘는 큰 얘랑 중간 사이즈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넣어도 깔끔할 것 같아요. 우선 얘를 그냥 너무 기본 매듭이에요. 이렇게 매듭 지어줄게요. 그리고 저는 이 중간에도 매듭을 한번 지어줄게요. 이 중간 부분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매듭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 큰 구슬 위에서도 매듭을 한번 지어줄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키링 달듯이 개성을 살려서 묶어줬고 가지고 계신 혹시라도 이렇게 좀 구멍이 큰 구슬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 정도 이 정도 굵기가 들어가는 구멍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의 구멍이 있는 구슬이 흔치가 않으니까 가지고 계시다면은 섞어서 같이 매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는 작은 게 나을까요? 큰 게 나을까요? 저는 큰 게 더 귀여울 것 같아요. 큰 걸로 넣어줄게요. 저는 넣어주고 겉에서 이렇게 묶어주고 얘를 넣어준 상태로 한 번 더 묶어줄게요. 이렇게 묶어줄게요. 얘를 조였을 때 양쪽에 요 묶느냐고 들어간 실이 다 다르니까요. 처음에 딱 맞춰서 이렇게 맞춰줬다고 해도 양쪽에 얘는 매듭에 이만큼 들어가고 얘는 매듭 묶는데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매듭 개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조정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주름이 좀 예쁘게 잡히게끔 윗부분을 이렇게 좀 잘 만져주세요. 여기에 끈이 좀 긴 게 아닌가 싶으시면은 잘라서 다시 묶어주셔도 되긴 하는데 요거를 조리개를 이렇게 열었을 때 가방 입구가 그럼 너무 좁아질 수 있어요. 결국에는 요 가방 입구, 요 둘레 부분이 조여졌을 때 이렇게 이게 좀 길다 느껴지셔도 웬만하면은 그렇게 많이 자르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열었을 때 너무 입구가 좁아질 수 있으니까요.
위에는 이렇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줄이 꼬이지 않아요. 이렇게 넣어서 어이구, 그냥 핸드백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얘는 이 길이에 맞춰서 크로스백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냥 숄더백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넉넉하게 벨트 이 구멍을 채우시면은 숄더백으로, 크로스백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고, 이렇게 길이를 짧게 조절을 하시면 어깨에 툭 걸칠 수 있는 숄더백 길이로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아예 얘네를 다 빼버린다면은 그냥 클러치처럼 들고 다니셔도 무방합니다. 이거 상관없이 다 다실 필요 없이 이거 한 개씩만 드셔서 이렇게 매일 다르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이게 단의 개념 없이 그냥 계속 무한으로 짧은뜨기를 해주기 때문에 좀 단수, 빼뜨기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틀린 것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랙 컬러는 데일리로 너무 좋지만 제가 떴을 때도 명확하게 코가 잘 보이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틀리는 거에 대해서 강박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으시다면 이것도 부담 없이 떠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 둘 다 데일리로 드실 수 있는 가방이니까 물론 다른 컬러 조합도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세비 오피셜과 세비 데일리 계정의 다른 색 조합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따라해 보시고 예쁜 가방 완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비였습니다.